부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한편으로는 돈돈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밉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다 똑같지 않을까요? 돈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부자를 꿈꾸면서도 너무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고 매일 정신없이 고단한 현생을 살다 보니 그 길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앞이 깜깜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바닥에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3가지 경험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자라는 말이 단순히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우리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특정 순간에 그들이 선택한 방향성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모두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같은 상황이라도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성장의 기회로 삼죠. 그리고 종이장 같은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라고 하는 길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위기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을 종료할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 다행히 이 상황을 넘겼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고 여깁니다. 부자의 습관, 가난한 습관의 책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만 부자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 혹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본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이란 결국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오히려 그것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상담을 나누는 자산가, 강남 부자분들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실패를 겪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가를 질문하지 이러면 다른 거를 하기 위해 포기하는 게 낫냐고 질문하는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거의 전 재산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사업에 또 도전하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신 분들이죠. 듣다 보면 20, 30대 때 안 망하신 분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래도 될 거라는 거. 근데 실은 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느낌들이 부자로 만든 게 아닐까요? 뭐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해야지 뭐. 이런 느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계신가요? 이번 것만 맞고 나는 이제 자영업, 사업 그만해야겠다. 돈 모아도 집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돈 모으면 뭐하나? 이런 식으로 끝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부자가 되는 분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을 자산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계속 걸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을 더 단단히 만들어가는 거죠. 우린 이거를 인생 경험이 쌓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목표를 가지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잘하는 거를 고도화시키는 게 훨씬 더 인생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즉 자기를 나의 계획으로 인생을 맞추지 마시고요, 세상의 판단에 나를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요. 우리는 역시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돌아보고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너가 이게 돈이 돼,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넌 이 돈이 벌리는 거를 이쪽으로 나가야 돼 라는 말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분명히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운이 좋다면 당신의 목표를 세상이 들어줄 겁니다. 근데 당신이 운이 나쁘다면 세상이 이걸 하라고 세상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는 게 목표인데 준비를 하거나 공부로 목표를 잡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험은 바로 절제와 자기관리입니다. 부자들은 소득이 높아져도 자산을 위해 절제를 하면서 자기의 자산을 쌓아갑니다. 제가 한남동에 건물 임장을 가서 깜짝 놀랄 때가 70대 건물주 어머님이 직접 청소를 하시면서 관리비를 받거나 본인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자산이 얼마 있건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대에 따른 화폐 가치, 즉 노동력의 일부를 유지하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절제를 하시면서 자산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는데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동산 스터디 있는 분들도 본인의 자산이 50억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 일단은 다음 걸 더 사겠다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에 활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 그만큼 써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150억까지 이러면서 나의 자산을 위해 현실의 삶을 조금 더 절제하는 거죠. 이것이 저는 진정한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통해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고 참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나는 인센티브를 받을 때마다 꽁돈이 생길 때마다 백화점을 가고 여행 간다 혹은 나에게 보상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경계하십시오. 아직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니까요. 부자들은 필요한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절제의 또 다른 면은 아껴 쓴다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현재를 좀 참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가지고 싶은 물건이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한 실용적인 물건 또는 장기적인 자산 가치가 있는 것에만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나이를 핑계 삼아 자기 관리를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죠.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고 뭘 해, 이런 말이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 50이 어때서? 저는 제 수강생 중에 65살, 67살 분도 있거든요. 부동산이나 사주 배울 때도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배우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배우는 습관이 문제가 있을까요? 배우는 습관이죠. 그것이 저는 자기 관리에 더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모자란 거를 배우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절제는 단지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 혹은 공부, 또 하나는 나의 몸 관리나 자기 개발, 이것도 저는 자기 관리의 절제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제안 드려 볼게요. 나만의 내가 아는 어떠한 소비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절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로 뭔가 시켜 먹거나 쿠팡에서 사거나 이런 소비를 줄이고요. 대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을 일부러 9시 혹은 10시 이렇게 딱 정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9시에 놓치면 10시에 하고 10시에 놓치면 11시에 하면 되죠. 최소 저녁 시간대에는 무언가 발전하기 위한 시간을 정해 놓는 겁니다. 하루에 단 10분,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 보면서 스트레칭 하는 거 좋고요. 책 읽기도 좋습니다. 절제가 단순한 절약이 아닌 나의 본능이 내 맘대로 날뛰는 것을 나의 이성으로 눌러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뭘 했냐면요, 모든 건물을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올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뭐라도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계단을 올라갈 때 처음은 5층도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10층까지는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갈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진짜 한 달 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내가 모자라다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 나와서 보니 정말 각각의 분야에서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배우고 또 배우는 게 더 겸손해진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26년 동안 상담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부자들은 항상 일단 듣고 일단 그 상황을 흡수하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해봅니다. 지식이 재산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색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걸 알아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인가? 라고 고민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찾아 나섭니다. 가난한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정도는 기회비용으로 손해를 보고 수익을 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명언이 있죠. 변화의 기회가 오면 피해가 아닌 혁신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상에 말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불안감이 없는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결국은 성취를 이끌어내요. 근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공부도 안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발전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걷고 다니면서 운동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무료 부동산 라이브 강의를 하다 보면 첫 투자에 손해를 보거나 초창기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분들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누구라고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실수는 정말 누구나 있고요. 실수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배우고 새로 깨우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는 거죠. 이 실패를 왜 했는지 알았다는 거는요, 다음에는 성공한다는 뜻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실 분들이고 존경심이 들게 하는 분들이죠. 그런 것들의 실수를 모아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잘 되는 방법들의 로직을 만들어내고 그 로직을 만들어내는 순간 부동산 업계를 평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되는 순간 그분들은 드디어 자산가가 되는 분들이 되는 거죠. 간혹 나이 들어서 뭐하러 새로운 걸 배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두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는 감안을 하고 뛰어드는 게 저는 진짜 부자들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40이 넘어가면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40부터 이후에는 그동안의 가치관과 소프트웨어를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 65세 분이 부동산 배운다고 오셔서 제가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물론 저도 60대에 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분이 다시 뭘 해보겠다며 혹은 저한테 그 얘기를 듣겠다며 오시는데 그냥 제가 놓을 수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나의 배움에 투자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인정하고 40 이후에는 다 사람이니까 나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내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40이 넘어가면 모두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 나보다 좀 더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되게 쿨하게 마인드를 가지는 거죠.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연히 가서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십시오. 다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 30대 분들이 DM이나 메일을 보냅니다. 만나고 싶다고. 너무 존경스러운데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커피 챗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거든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만나서 배워보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실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자산을 쌓아 올린 산 증인입니다. 손님들의 이야기에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너의 자산과 너의 라이프는 거기서 멈춘다. 또한 부의 기회도 멈춘다. 부자가 자기 성장을 게을리하고 내가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자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일 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모자라다는 것을 어제의 나를 뛰어넘어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끈기, 절제, 배우려는 태도, 이것은 누구나 과거의 나를 뛰어넘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흐르는 시대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장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로또, 횡재 이런 것들로 끝날 것 같잖아요. 왜 그들 중에 로또, 횡재를 되신 분 중에 여기까지 살아남은 분이 많지 않고 망한 얘기들이 있을까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모여서 미래를 바꾸고 진정한 나의 라이프에 다음 라이프가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돈 버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난 돈을 벌었을걸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모르는 일에 불안감이 닥치고 그 불안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걸 알게 되어야만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거고 더 나은 부자가 될 겁니다. 오늘 시작한 일도 여러분들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9시에 한 번 한 필라테스, 10시에 한 번 한 오늘 저와 본 이 영상, 이러한 작은 절제와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마인드를 다시 확인해봤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이 조금 어렵더라도 앞으로 여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흐름을 저는 통상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원래는 3년을 권장을 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여정에서 오늘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바닥에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겪어온, 당연하고도 그분들은 익숙하게 느끼는 이 세 가지 경험, 여러분들께도 좋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구독자 이벤트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